가장 중요한 아빠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아빠의 역할은요, 뭐냐면 우리 자녀가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아빠의 여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현대 정신분석의 거의 대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 락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악어의 입이다. 엄마는 악어의 입. 네. 이 말은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초등사이다. 오늘도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10번째, 우후! 예, 열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90일 동안도 달려갈 거고요. 오늘은 특히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누구냐고요? 예,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의 같이 만남, 또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고, 관련해서 공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서 한 5권 정도 집필했습니다. 초등 자존감의 힘, 내가 쓴 책인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냐?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내 아이는 괜찮을까? 초등 직관 수업, 그리고 조금 달라도 괜찮아? 등을 집필했습니다. 한 1년에 한 2권 정도씩 꾸준히 연구하고 집필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8시 15분이면 KBS 제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에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코너에서 학부모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교육 칼럼 주기적으로 이제 게재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초등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100가지 사항들, 100가지 이야기. 자, 오늘 10번째 이야기 시작하고요. 나머지 이제 90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을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요즘에 아버님들 그 권위적이고 무서웠던 예전 아빠들과는 많이 이제 달라지셨어요. 또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는 아빠들도 제법 아주 많아지셨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잘 보지 못하지만, 이전 같으면 가끔 이제 제가 주말에도 혹시 또 밀린 업무 때문에 학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면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 자녀와 이제 볼을 차는 축구를 하는 아빠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보내려는 그런 이제 아빠들이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어떤 면에서 잘 놀아주는 아빠,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의 어떤 목적? 아빠라는 사람이 아빠로서의 어떤 목적이라면 좀 더 큰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친구 같은 아빠는 그 과정 중에 한 중간 정도? 너무 낮게 잡은 건가요? 꼭 친구 같은 아빠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최종 목적을 삼으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히려 친구 같은 아빠의 그 이상형이 그렇지 못한 아빠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죄책감 같은 것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자주 얼굴 보는 아빠라면 저는 그냥 얼굴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한편으로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휴대전화라도, 물론 사춘기 자녀에게 전화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누구누구 참 아빠가 보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한두 마디씩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습관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아빠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아빠의 역할은요, 뭐냐면 우리 자녀가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의 여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빠의 여자였네 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빠의 역할입니다.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엄마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아이와 엄마와의 밀착 관계를 끊어주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선생님, 엄마와의 밀착 관계를 끊어주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 자녀와 엄마가 좋은 관계로 이렇게 딱딱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이런 겁니다. 초등 자녀와 엄마와의 좋은 관계란 서로 건강하게 떨어져 있는 위치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긴 여정의 종점은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분리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린 에피소드 있습니다. 분리 궁금하시면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한 분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출발점은 엄마가 아빠가 엄마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옆에 있다. 자. 아마 아빠의 역할이라고 해서 자녀와 아빠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들어와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역할의 대상이 엄마가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정말 걱정되는 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 아픈 아이, 우울한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는 정말 걱정되는 아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엄마가 모든 걸 아이에게 올인한 채 키우고 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자, 엄마가 아이에게 올인하는 모습이 물론 좀 지나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아이가 가장 걱정된다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락강 아주 유명하죠. 정신분석학에서는 거의 프로이드 다음급이 아니고 그래서 락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프로이드 다음급이라 하면 화내실 수도 있겠네. 동급, 그 이상급 같은. 자, 현대 정신분석의 거의 대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 락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악어의 입이다. 엄마는 악어의 입. 네. 이 말은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악어의 입이 있고요. 자기 자녀를 입에 딱 이렇게 가두고 내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어 이빨이 한번 물리면 자, 지나친 밀착 관계는요,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초등 시기 6년 동안은요, 자아상의 정립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악어의 입에서 아이를 꺼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아빠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좀 화내시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악어의 입이었냐 막 그러시는데 제가 방어차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정신분석의 대가 락강이 한 말입니다. 자, 그분께 가서 따지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빠들이 짜잔 초등 자녀들을 엄마의 지나친 밀착 속에서 악어의 입에서 구출할 수 있는가?
네, 잠깐 카메라가 살짝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간부터 가겠습니다. 다시 뭐 이어붙이기 하면 되겠죠. 자, 다시 갑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들이 초등 자녀들을 엄마들의 지나친 밀착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가? 자, 이겁니다. 초등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사랑해 여보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가족이 함께 산책하면서 아내의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내의 시선이 자녀에게만 머물지 않도록 남편으로서 서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의외로 아이들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한 안정감이 없을 때 자녀는 엄마에게 가서 대신 아빠의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들 갑자기 아이 아빠가 그렇게 다가오면 뭐 갑자기 이거 웬일? 막 자, 거부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를 구출해내야죠. 자, 아빠의 역할, 아버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아빠의 역할 무엇이 있는가?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간으로서의 아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초등 입학 전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놀래요. 힘도 세고요. 못 만드는 것도 없고요. 공을 뻥 차면 운동장 끝까지 날아가고요. 정말 대단한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알게 돼요. 아빠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아빠보다 더 멋진 아저씨가 주변에 많고 또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빠도 무서워하는 직장 상사라는 사람도 있고 등등 아빠에 대한 환상에서 현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가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아이들은 정말 아빠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아빠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러시죠. 술 마시고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세요. 원래 아빠는 말이야. 원래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건 내가 진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막 이랬는데 등등. 예전에 정말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너가 갓난아기 때 너가 어릴 때 이 아빠는 말이야 아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생들이 무척 싫어하는 레파토리입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더더욱 엄마의 입장이 되어버려요.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못 믿겠는데? 엄마 옆에는 내가 있어줘야 되겠어. 아빠의 술 취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 되겠네. 결국 아이와 엄마와의 애착만 흔들림 없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아빠 입장에서 좀 피곤하고 힘들면 술도 한잔하고, 애들 깨워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이거예요. 아이들의 눈은요, 생각보다 냉정해요. 왜 냉정할 수밖에 없냐면, 좀 단순합니다. 아직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면 싫고, 나쁜 거, 좋은 거, 선한 거, 악한 거. 자, 아빠의 입장에서는 왕년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금 현실은 정말 아이들 눈에 다 보이거든요. 자동차 주유할 때조차 아이들 입장에서는 겨우 10번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빠가 먼 거리에 있는 주유소의 단골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가 예전에 어땠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정말 죄송스럽지만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술 취하지 않았을 때.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아빠의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술 취해서는 no, 아닙니다. 하지만 맨정신으로 어떤 기회가 되고 산책을 하거나 그때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연관돼서 그땐 스토리가 돼요. 엄밀히 말해서 아빠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죠. 아빠의 경험상 무엇을 후회했단다. 어느 때는 정말 기뻐했고 이땐 참 뿌듯했지. 비록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단다. 아빠 무엇을 노력하고 있어 등 이렇게 생생하면서도 진실함이 살아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맨정신으로 하는 아빠를 보았을 때 이제 믿음이 가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현실 파악을 잘 하고 있네. 그리고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갖고 있네. 그래. 아빠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나도 아빠 옆에서 한번 같이 으쌰으쌰 해줘야지 하고 아빠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라도 조금 더 내서 시간을 갖고 같이 놀아주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만으로 따지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상.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요즘에 주부 아빠들도 계신데, 주부 아빠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자, 시간으로서 아이에게 승부를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진정성은 맨정신으로 다가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술 마시고 허세 부리면서 나오는 말은 역사와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초등 자녀를 둔 아빠로서 정말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빠가 말이야, 내일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올 때 치킨 사가지고 올게 라고 말했으면 무조건 치킨을 사와야 돼요. 자녀의 생일날, 내가 이번 너 생일날 아빠가 저녁 식사하러 올 거야, 알겠지?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못할 것 같으면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그 순간에는 미안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와보려고 할게 이렇게 아닙니다. 초등 시기는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약속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은연중에 그러한 지키지 못하는 호언장담을 친구들에게 해요. 그리고 결국 친구들 간에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빠의 입에서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빠의 약속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보증이에요. 그것이 자주 깨어지는 순간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아빠의 가정에서의 상징적 역할은요, 가부장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아빠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자녀에게 떠오르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아빠 하면 떠오르는 메시지. 또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그런 메시지로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이전에는 가훈이라는 것이 이제 집안의 아빠가 알려줬어요. 붙여놓기도 하고, 아빠는 말이야, 이 가훈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바란단다. 자, 오늘 멋진 가훈을 하나 만드셔서 자녀에게 말해 주시길 바래요. 이 가훈이 그냥 멋진 게 아니라 아빠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가훈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가훈이 아빠의 인생 모토라는 것을 경험 삼아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경험 삼아서 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아빠의 행동들을 통해서 아빠 하면 그 가훈의 이미지, 가훈의 메시지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삶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로서의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언젠가는 아빠를 떠나보내고 또 아빠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순간이 와도 그 아이는
그 메시지를 안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홀로 서기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기준 삼아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될 메시지로서의 아빠의 이미지 오늘부터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하시고요. 행복은 작고 소소한 것 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잘 캐치해내시고요.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그 메시지를 이번 5월 달에 팍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초등사이다. 오늘 드디어 10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90번째 이야기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초등학부모님들 알아야 될 100가지 사항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90번 더 남았습니다. 힘차게 갈 수 있는 제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